네, 안녕하세요. 사과목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과목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조금씩 적어지셨으면 좋겠고, 예,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공부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61번 보시면 원이 중심과 반지름을 이렇게 갖는데, 예, 이게 이제 직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표준형 방정식이 있고 일반형 방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은 뭐 그것까진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보니까 얘들은 표준형 방정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심 A, B가 있고 반지름 C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표준형 방정식에 C 제곱으로 반지름 값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지름이 3이면 3의 제곱 9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래서 A, B가 중심이고 C가 반지름의 원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번은 자, 62번 보시면은 기하학적 형상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기하학적 형상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3차원 형상을 표현하는 것, 기하학적 2차원적인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고 3차원 형상을 3차원의 기하학적 형상을 발음이 예, 기하학적 형상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뭐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솔리드, 서피스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인 모델링, 쉐이드 모델링 이런 거는 우리 세 가지 중엔 없었죠. 그래서 서피스랑 와이어프레임 중에 무엇인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점, 직선, 곡선으로만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꼭 뭐 요런 제가 얘기했던 수수깡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뭐 붙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입체를 요렇게 붙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 선들 특히 요 지점에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점이고 직선 그리고 이런 데 있는 곡선 이런 것들만 갖고 표현을 하는 거는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특히 이제 물리적 성질을 계산을 할 수 없는 거는 솔리드 모델링 말고 서피스랑 와이어 프레임에서 모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63번 IGES 파일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게 이제 IGES가 그 제가 외우라고 얘기 드렸던 5가지 있죠. 5가지 데이터 교환 표준. 그래서 그 DXF랑 IGES랑 스텝 이런 것들 5가지 중에서 IGES가 이제 이렇게 심화 문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GS 이 5개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섹션, 로컬 섹션하고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암기 없이는 그냥 뭐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뭐 원리가 있어서 어떻게 뭐 이해를 하시라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섹션이란 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GS 데이터 교환 표준 중에 IGS 파일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 차원 더 들어간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4번 다음과 같은 원추곡선 방정식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구속 조건의 수는 여기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그냥 5개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5개라고. 원추곡선 방정식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원추곡선의 구속조건수 원추곡선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구속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가 라고 하면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65번 제시된 단면 곡선을 안내 곡선에 따라 이동하면서 생기는 궤적. 자, 제시된 단면 곡선을 안내 곡선에 따라 이동하면서 생기는 궤적.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입이란 거를 수입이란 방법을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거를 하나 제가 그려놨는데
요런 단면을 이 경로 따라 쭉 이으면은 요런 뭐 이상하게 생긴 파이프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스위핑입니다. 우리 앞에는 스위핑이라고 나왔는데 이 스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윕 곡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이런 방식을 곡면에 적용하면 곡면이고요. 지금은 솔리드 모델링이지만 어쨌든 서피스에서 곡면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똑같은 원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번 레스터 스캠 디스플레이에서 이건 이제 이렇게 나오면 RGB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RGB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어떤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RGB 요 세 가지. 그래서 RGB 요 세 가지를 갖고선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한다. 특히 레스터 스캔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컬러 표현하기 위해 요 세 가지 갖고선 요래 썼고 저래 썼고 어떤 거 90% 어떤 거 10%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어떤 거 50% 어떤 거 50% 이렇게 해서 섞어서 색상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 기본 색상이 RGB다 라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67번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에서의 통신 규약.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트워크 기술에서의 통신 규약 이거는 프로토콜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68번 보시죠. 자, 68번도 이제 똑같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요렇게는 처음 나오나요? 어쨌든 2차원 평면에서의 원을 정의하고자 할 때 이것도 하나 그려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쭉 CAD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을 정의할 때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점과 원주상의 한 점으로 정의. 자, 중심점과 원주상의 한 점. 자, 원주상의 한 점. 그러니까 원주상의 한 점, 이렇게 이 원주상의 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중심점과 반지름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려지죠.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원주상의 세 개의 점으로 정의. 자, 원주상에 두 개의 점이면 안 돼요. 두 개의 점이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 두 점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특정이 안 되죠. 근데 세 개의 점이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이 점을 지날 수 있는 원은 한 개가 된다 이거는 한 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점은 그대로 있고 다르게 그릴 수 있나요 원을? 예,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으면 가능하고 두 개의 접선으로 자, 두 개의 접선 이렇게 접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더 크게 그려지는 거랑 여러 가지로 이제 딱 특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우리가 CAD에서 많이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접선 반지름이에요. TTR이라고 해서 TTR 탄젠셜 레디어스 이렇게 접선 반지름이라고 해서 이 접선 두 개만 갖고는 원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중심점과 하나의 접선으로 정해. 중심점과 하나의 접선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로. 뭐 이것도 다르게 그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딱 특정 원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9번 다음 중 CAD 정보의 출력 장치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출력 장치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플로터, 뭐 서머락스가 뭔지는 모르겠고 플로터가 출력 장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벡터는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출력 장치죠. 화면을 출력하는 장치. 라이트 펜은 어쨌든 어딘가 입력하는 장치죠. 그래서 출력 장치가 아니고 입력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도 출력 장치죠. 그래서 뭐 서머락스, 벡터 이런 말들 우리가 당장 뭐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더라도 이 플로터, 디스플레이, 프린터 이런 거 갖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보시겠습니다. 자, 70번은 우리 3천 좌표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R 세타 Z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이것도 좀 암기를 차라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는데 R, X, Y 평면에서 자 X, Y
요 평면에서 직선거리 이게 R이죠. R 한번 지울게요. 예, 직선거리 R이죠. 이렇게 요만큼 직선거리가 있고 그리고 세타는 각도죠. X축 원점에서 시작해서 세타, 이 세타 값이 있고 그리고 Z1은 Z축 거리다. Z1은 어디 있습니까? Z1은 Z축의 거리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요쯤에 Z 세타만큼 회전이 이만큼 돼 있는지 이만큼 돼 있는지 이만큼 돼 있는지 모르겠고 이제 Z1이 높이니까 요 높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예.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찾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벡터 문제도 등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좌표계를 우리가 원통 좌표계라고 합니다. 예, 원통 좌표계. 이게 원통에서 돌아가는 것 같죠? 이렇게. 이런 원통 안에서 이렇게 이런 원통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죠. 제가 원통을 지금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서 좀 찌그러뜨릴까요? 이렇게 원통을 이렇게 이런 원통 안에서 돌아가는 좌표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통 좌표계라고 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계가 나오면 이런 값들 갖고 좌표계가 나오면 원통 좌표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71번 이건 간단하게 보시죠. 자, 공학적인 해석,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유한요소 해석. 공학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유한요소 해석, 우리 FEM이라고 했던 유한요소 해석은 물리적 성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뭐예요? 꽉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속이 꽉 차 있는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솔리드 모델링은 어쨌든 내부가 차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2번 솔리드 모델링의 데이터 구조 중 CSG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CSG 트리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고 데이터 양이 적어서 데이터 구조 관리가 용이하다 하는 말입니다. CSG 트리로 저장된 솔리드는 항상 구현이 가능한 입체를 나타낸다. 예,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자, 화면의 입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시간이 짧아 대화식 작업에 적합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네. 자, 이게 1번 보기가 아까 있었죠. 1번 보기에 보시면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고 데이터 양이 적다라는 게 있었고 그게 맞는 말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입체 형상을 나타내는 시간, 그러니까 구현 시간이 짧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예. 입체 형상을 나타내는, 구현하는 시간은 깁니다. 그게 단점이었고 데이터 여기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고 데이터 양, 그러니까 즉 용량은 작다. 이거 헷갈리지 말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출제하는 의도가 이런 거겠죠. 헷갈리라고. 근데 요 3번이 답이고요. 여기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구현 시간이. 그리고 기본 영상, 이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기본 영상의 파라미터만 간단히 변경해서 입체 영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CSG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었죠? 예, 불연산에 기반한 합차적입니다.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 형상을 생각하시면 뭐 동그라미 이 구와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 모양 있죠? 이런 것들을 합집합했을 때와 차집합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그려놓은 것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73번 CAD CAM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연결형 시스템은 문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CAD/CAM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조형 통제형, 분산 처리형, 독립형. 네.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분산해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알아서 지 혼자 처리를 하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결형이란 용어는 없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74번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y는 3x 플러스 4 직선에 직교하면서 점 3,1인 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요거는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y는 3x 플러스 4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먼저 직교하는 조건을 가지려면은 여기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 지금 있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직교면은 90도 돌린 거죠. 수직으로 돌린 기울기를 m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값은 3이죠. 그리고 m 다시는 지금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m 다시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직교로 그러니까 90도로 돌렸을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이렇게 찾은 것 중에서 지금 나온 정보만 갖고선 우리가 구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뭐 플러스 뭐 뭘로 쓸까요? a로 쓸까요? 예. 그래서 이 값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a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울기를 먼저 이렇게 찾는 게 요 뭐 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식을 모르시면 풀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요 식을 다시 성립을 시켜서 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어렵진 않은 문제죠. 자, 그 75번. 자, CAD 시스템에서 이 허밋이라고 있습니다. 허밋 곡선. 자, 허밋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몇 차, 일반적으로 몇 차식을 많이 사용하는 거. 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암기를 하셔야 돼서, 여기서 3차식이죠. 3차식을 사용을 하고,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3차식이면 연결점에서 2차 미분까지 가능한 것을 이용한다. 3차식, 2차 미분. 이렇게 좀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밋 곡선에서. 자, 그리고 복셀 모델. 예,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 번씩 이것도 식까지 좀 나오는 적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사용할 때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에 있는 보기들만 충분히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따로 안 적어놨는데, 자,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1번 답을 일단 놔두고, 자,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 등의 성질을 계산하기 용이합니다. 이게 물리적 성질들이죠. 그래서 지금 솔리드 모델링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산하기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간 내의 물체를 표현하기 용이하다. 예, 맞고,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이 복셀의 크기를 줄일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네, 요 말이 하나, 요 정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셀 모델은 어떤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2D 화면으로 만들기는 좋지만 정확한 영상 표현은 어렵다. 그래서 2D 화면으로 만들기는 좋은데 정확한 영상 표현은 어렵다라는 거, 예, 이 정도 맞는 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76번의 답은 1번이고, 자, 77번. 자, 평면을 정의한답니다. 평면 정의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직접. 자, 한 개의 직선과 이 직선의 연장선 위에 있지 않은 한 개의 점. 자, 한 개의 직선과 연장선 위에 있지 않은 한 개의 점. 뭐 이렇게 찍을까요? 그럼 이제 평면이 정의가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면이 한 개로 이루어지겠냐, 이겁니다. 한 개로 되겠죠. 이거를 이제 평면을 여기 지나려면, 이렇게 지나야겠죠. 이렇게 지나야 될 것 같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 하나, 둘, 세 점을 이렇게 평면으로 하면 다른 평면이 만들어질 수 없죠. 뭐 이렇게 기울여진 평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평면이 아니고 뭐 이런 평면으로 만들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한 개의 점과 평면의 수직 벡터. 자, 한 개의 점과 평면의 수직 벡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 점이 있는 거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벡터의 시작과 끝점이
뭐 끝점이 원래는 있지 않지만 끝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죠. 벡터라는 거는 시작점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과 3번은 비슷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평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에 두 개의 직선. 자, 두 개의 직선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두 개의 직선으로는 평면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평면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의 평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78번 배지어 곡선, 배지어 곡선도 또 나오죠. 이건 배지어 곡선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CSG와 더불어서. 자, 배지어 곡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자,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배지어 곡선은 특성 다각형의 시작점과 끝점을 반드시 통과한다. 자, 시작점과 끝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 자체가 배지어 곡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배지어 곡선은 특성 다각형의 내측에 존재한다. 이게 또 맞는 말이고, 특성 다각형의 꼭지점 순서를 거꾸로 하여 배지어 곡선을 생성할 경우 다른 곡선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게 바꿔도 시작점과 끝점을 바꿔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배지어 곡선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특성 다각형의 한 개의 꼭지점 변화가 배지어 곡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 4번 보기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고 1번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3번이 답인데 3번은 틀린 말이죠. 거꾸로 해도 똑같은 곡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지어 곡선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곡선의 성질에 쭉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두어 두 개씩만 특징을 건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 79번. 자, 유기전개 발광 소재를 사용한 표시 장치로 전자빔이 형광막과 충돌로 발생하는 브라운관 CRT와 유사한 동작이 유리기판 위에 형성되어 화면을 나타내는 장치. 그래서 뭐 요 장치 자체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요겁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우리 올레드라는 거 많이 들어봤었죠. 일반적으로 이 올레드를 얘기를 합니다. OLED, 오가닉 일렉트로 루미너센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긴 거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 LCD와 또 구분되는 거고요. LCD보다 더 좋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레드 TV라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레드에 대한 특징이라는 거 정도 공부를 하시고 여기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밑에 있는 거 쭉 안 보셔도 아마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하나하나 내용도 정확하게 다 보려면 너무 부담이 되실까봐 하는 얘기인데 뭐 여유가 되시면 공부를 다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정해진 여러 개들의 점을 입력하면 이들 모두를 지나가는 곡선을 생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보관이고 이렇게 점들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곡선, 이렇게 곡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꺾이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생성하는 거. 근데 여기서 곡선이죠. 그래서 곡선을 보관을 한다는 거. 보관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은 여기 이렇게 꺾였을 때 이 반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얘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곡선상의 요 점을 갖고선 이 곡선을 주무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허밋 곡선, 여러 가지 퍼거슨 곡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다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픽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